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종목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헬릭스미스 5월 10일 종가북은 27,000원에 비중 18%를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또 남겨주셨죠. 그래서 아마 5월 10일 종가북은이면은 한 요때쯤이 되실 것 같은데 요때쯤이겠네요. 중간에 이제 상승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때 청산을 하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잘 버티시다가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 문의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 최저점이 14,800원을 또 갱신을 했죠. 일단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과거부터 이 엔젠시스라는 신경성 당뇨 치료제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엔젠시스가 지금 6개월 1년 된 게 아닙니다. 임상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바이오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게 그렇죠. 뭐 전기차든 자동차든 어떤 업체든 간에 뭔가 개발을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엔젠시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급락하는 이유는 IDMC에서 이제 이 헬릭스미스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엔젠시스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임상 3상의 이제 중간 결과 발표 일정이 아예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이제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엔젠시스라는 이제 치료제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임상 3상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제 태클이 걸린 거죠. 이제 IDMC에서 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3상에 대한 결과까지도 불확실성해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도 더욱더 이제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냐를 본다면은 뭐 확실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된 제품이 정확히 뚜렷하게 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뭐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상당히 좋거나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적자여도 상관은 없겠죠. 일단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규모적인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괜찮지만은 사실 기술력 하나 가지고도 한 가지도 지금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보면은 뭐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다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이런 것처럼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상용화가 되냐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의 성공, 2상의 성공 이런 걸로도 뭐 상한가 잘 가고 하지만은 거의 단발성인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은 많이 죽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상승을 할 때도 어땠습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도 실적을 무시할 건 못 된다. 물론 이제 상장 폐지 위험에 있어서는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은 실적까지 내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추가적인 얘네들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겠죠. 지금 엔젠시스가 불확실성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 동물 CRO 사업에 진출을 또 한다고 하죠. 이제 CRO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게 되면은 성공률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하기 전에 성공할 수 있게끔 대신 이제 수탁을 해주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좋아야겠죠. 뭐 제조, 설계, 생산부터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동물 CRO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CRO 사업에 이제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것조차도 지금 의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동물 CRO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라리 노터스라는 기업이 훨씬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좀 차트가 망가지긴 했지만은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과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한번 제가 언급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영상 찾아보시고, 이 노터스가 동물 CRO 기업에 지금 현재 점유율을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헬릭스미스보다는 선두주자라 볼 수 있겠죠. 헬릭스미스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면은 여기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물 CRO 가지고도 지금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 CRO 중에서도 이제 유효성 평가 시험이 있고요. 독성 시험 평가가 있습니다. 독성 평가. 근데 사실은 이 독성 쪽은 하는 쪽이 좀 많아요. 기술력은 유효성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요거라는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사실 노터스가 여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릭스미스가 후발주자로서 이 사업에서 지금 성공을 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어떠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불확실하죠. 일단 진입 장벽도 높을 뿐더러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기술을 별로 그렇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은 여전히 확실보다는 불확실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CRO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집이 돼 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뭐 메디포스트, 그리고 이제 GC셀,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M&A를 통해서 기술력이나 규모면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헬릭스미스가 자체적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에는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주 특성상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뜨면은 뭐 반등, 급등 나올 수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좀 버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보시면은 뭐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영업이익 자체적으로 지금 뭔가 이루어지기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엔젠시스가 상용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IDMC에서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 요런 명령을 좀 내리게 되면서 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까지도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CRO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조차 도 현재 기술력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딸리는 수준이고, 또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 진입 장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은 버티기보다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정말 그 기술력이 입증이 됐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네, 추가적으로 뭐 그에 따른 상승은 나오겠지만은 사실 불확실성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단계 확인을 하시고 좀 진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00원이신데 중간에 상승이 나왔었죠. 요때 이제 대응을 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는 아니어도 절반 정도라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소위 말해서 존버하기에는 위험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건 사실 운도 좀 좋아야겠지. 내일부터 호재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좀 대응하는 방안으로 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의 주신 분의 종목명과 또 매수 날짜를 입력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손실 전환이 된다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의 주신 분께서 이날에 이제 5월 11일에 종가 매수로
헬릭스미스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4번의 분할 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총 25%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결국에 익절을 했느냐, 손절을 했느냐, 뭐 분할 매수를 했느냐, 어느 구간에서 이걸 전략대로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계좌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한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청산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나의 수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뭐 재작년에 뭐 6만 원에 싸다고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중간에 이제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수익이지만은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손실이죠. 이렇듯이 어느 구간에서 파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 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